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좀 짧게 보는 것보다도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오늘 현재까지는 하락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6월달 하반기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아직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는데 3% 정도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갔으면은 내려오려고 하는 탄성이 있고, 내려갔으면은 올라오려고 하는 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는 너무 이런 거에 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것 좀 13,000원 이 부분에선 좀 무조건 사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5일선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반일에도 확정 수익을 좀 지어놓고 나머지 반은 25,000원까지도 더 끌고 가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내가 이거를 좀 노려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 지금 잡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더, 만약에 이게 조정이 어떤 식의 조정이 나올지가 몰라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 번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 보시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해서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언급을 했죠. 이제 한국이랑 미국 협력을 해서 다른 나라의 원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미국이 이제 기술을 내고 한국은 이제 기자재 공급을 하는 형태로 좀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두산중공업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탈원전을 해왔지만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다시 한국 또 원전 관련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미국이랑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합류를 한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좀 빠르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제 탄산 리튬 회수 기술 개발까지도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재를 쓰지 않고 리튬을 수출하는 방법인데 공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사실 이 폐배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은 정말 큰 수익이라든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바뀌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항상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바뀔 때는 굉장히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굳이 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그리고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VIP 이렇게 보시면은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이 되고 있고요. 6개월 하시면은 99만원인데 6개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6개월을 강요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큰 흐름 자체를 좀 잡아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을 어떤 식으로 좀 읽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서 뭐 제가 6월 달에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VIP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인증이 맨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좀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재 관련 이쪽을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뭐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도 분명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노루페인트도 원자재, 여행사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뭐 좋잖아요. KG 동부제철이나 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라오는 거. 자,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면은, 자,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중공업 얘기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섹터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분들 회비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뭐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뭐 꾸준하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좀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제 6월달 분석에 앞서서, 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는 여기, 자, 여기 21선에 좀 머물러 있던 종목이 21선 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자, 결국에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재무가 너무나도 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부분, 당기순이익도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퍼 자체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이것도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의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차트적으로 너무 저평가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5월달이 끝나고 6월달이 시작이 됐어요. 자, 6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반기를 마감을 앞두면서도 이제는 우리는 하반기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작이다라고 보면은, 주식은 여러분들 선행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 변화를 6개월에서 혹은 뭐 1년 이상 앞서간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당장만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보다도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들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 말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반년 이상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섹터 자체가 좀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경기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로 인해서 경기주들의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구조였고, 그래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를 버리고 경기주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가겠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변한 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변한 게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주식 잘못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주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 바이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체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부분,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속 하락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런 변화가 쉽게 변할 수 있을까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따라오지만 대세가 바뀌기는 좀
올해 하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5월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4.2%까지도 좀 도달을 했고, 이게 의미를 하는 거는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조 원이 시장에 풀렸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에 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면은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의 모든 가격들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라면 값도 오르고 뭐 밀가루 값도 오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세는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판가 인상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기업의 마진이 개선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월도 그렇고 뭐 하반기도 이게 지금 시장 자체의 좀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불붙은 철강가, 뭐 자동차 강판마저 4년 만에 인상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철강, 뭐 강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포스코 강판,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우상향으로 좀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문배철강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상승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뭐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그래도 5%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 여기서 끝나냐?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웬만한 거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문배철강, 그리고 뭐 현대 BNG 스틸, 그 다음에 TCC 스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박스권의 흐름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모아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관련해서, 자, 이렇게 페인트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났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철강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좀 포스코 강판이나 뭐 문배철강, 뭐 현대 BNG 스틸, 여기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 VIP 방은 좀 추천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뭐 혼자 못하겠다 하시면은 뭐 오시는 거죠 뭐. 자, 그리고 좀 테마를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이 뭐 40년 만에 뭐 산화 제한 폐지 수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오늘 1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음봉으로 좀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 손오공, 그리고 뭐 토박스 코리아, 뭐 캐리소프트,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오늘 잡는 거는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리는 거를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수급이 이쪽으로 오늘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눌렸을 때 그거를 어디서 잡는지는 분명히 VIP방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재무제표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뭐 재무제표를 뭐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대기업인데 맨날 적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썩 크게 뭐 작년도에 썩 잘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좀 많이 재무 자체가 좀 처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ROA, ROE,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적자, 그리고 뭐 퍼 자체는 뭐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인데, 자, 올해 1분기부터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대비 4분기 적자였는데 1분기 흑자로 돌아갔던 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해 1분기부터 좀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미국이랑 원전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도 있고,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소량이라도 좀 담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내부에 뭔가가 있겠죠. 뭐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뭐 대박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라든지,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MM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적자였다가 작년도 흑자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산중공업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거에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뭐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